아유, 고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안전운전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강의를 2번 했는데 2번 하다 느낀 게 있습니다. 네. 아, 사례별로 해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은 사례별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좋아요. 네. 정답이 OX지만 사실 세모도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일단 제 이야기까지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 맞췄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자죠. 그러니까 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 옆에 그러니까 앉아만 있었다. 운전한 것도 아니다 나는. 이런 경우에도 같이 처벌받는다 아니다. 처벌받는다. 받는다. 이거는 뉴스에서 봤던 본 것 거, 나도 같아요. 본거 같아요.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그렇죠. 그게 네네네. 있어서. 네. 처벌은 받지만 비슷하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조금 더 네. 작게 받지 않을까. 가해자랑은 다른 동승자의 그것도 헷갈려. 차별. 비슷할 네. 정도로 받는지 막 맞아. 만약에 처벌을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네. 정확한 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사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보통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 키를 줬다든가 아니면 길을 안내해 줬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요청했다든가 뭐 어디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해야지 그게 어떤 도움을 준 행위로 해서 방조로 같이 형사처벌 받았어요. 근데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하고 처벌은 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인데 방조범은 거기에 절반입니다. 필요적 감경사유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은 좀 더 적지만 그러면 지금과 같이 단지 앉아만 있었다. 그러면 한 게 뭐가 있는데? 가만히 나는 몰랐다 진짜 모르는 상태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또 그러잖아요. 운전하신 분이 뭐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면 친분이 있으니까 쟤는 몰랐어요. 말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네.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도 같이 입건해서 수사까지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상당히 등한시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찰관님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뉴스에도 많이 잘 보게 말려야겠네요. 되는데. 네. 안 돼.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네. 터널에서 떨어진 돌 때문에 차 앞에 유리에 금이 갔다. 일명 돌빵이라 그러죠. 운전 잘하다가 갑자기 찍 소리 나가지고 뭐 눈곱만큼 약간 금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더 커지죠. 예, 그랬을 때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 다 왜요? 그러면 네. 대표로 우리 루카스님 네.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받죠?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저번 강의 때 비슷한 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 정부에서 무슨 뭐 보상이 뭐 네.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아우,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생각 말고 네. 자기 보험에 자차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네. 안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궁금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두 가지 다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정답으로 따진다 그러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대신 설명은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루카스님 이야기 주신 것처럼 정부 보장 사업에 따른 보상 받는 거 일부 보상 받는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이야기 드렸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맞다. 이와 같이 차량 파손된 거 보상받지 못합니다. 진짜요? 결국 맞아. 이제 대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보장 사업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운전자들이 내는 책임보험 기금으로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책임보험이 대인 책임보험도 있지만 대물 책임보험도 저희들이 가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물론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부분이 더 시급하니까 만들었겠지만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이런 차량 파손
것은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 이제 자차 우리 영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자차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가입한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보험금 받는 거기 때문에 보상받는다. 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받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는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 터널에서 떨어진 돌이다. 낙하물이고 그 낙하물의 출처가 분명하다. 그러면 그 차량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사람이 다쳤으면 형사처벌까지 받고요. 하지만 터널 같은 경우에서 떨어진 돌, 그러면 터널 관리자에게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맞죠. 바위가 굴러왔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자갈이나 약간 자갈보다 훨씬 작은 돌, 그러니까 차 앞에 유리에 금이 갈 정도라면 사실 이 터널의 하자로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야. 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정부 부양 사업에 따라 책임보험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망 부상 안 되고 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내야 되고 사실 또 자기부담금이 30에서 50만 원이면 사실 그거 내고 하나 이거 고칠까? 네, 맞아요. 오히려 하다가 보험료 할증되고 하면 손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볼까요? 어머, 안 멈췄어. 지나갈 수 계속 있을 가. 줄 알았나? 지나갈 수 있을 아니, 한 번 들고 계속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번 영상 보셨죠? 이번 영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와. 그러니까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죠. 네. 상대방은 그래도 중앙선 넘어오지는 않았죠. 자기 차로로 갔죠. 네,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신범사고로? 그러면 이제 불박 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앙선 넘은 건 맞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중앙선 침범 사고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사고다. 사고다? 네. 사고다. 너무 아쉽지만 사고다. 그러게. 네, 사실 뭐 외형상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고고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지만 그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습니다. 네,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책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타 여건 때문에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저거 같은 경우는 처리가 과실이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피해자가 바뀌어야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중앙선 침범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게 아니라 중앙선 침범한 부분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 물을 수 없고 물론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이 반대편 차량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각별히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특히 가해자일 때는 불법 주정 차량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를 유발시켰으니까 우리 보험사로 하여금 구상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만히 있으면 구상도 안 하니까 그런 건 하셔야 되고 이 불법 주정차 과실보다는 그래도 직접 충격한 차량 과실이 더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그래도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방해됐으면 방해된 만큼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불법 주정차를 해도 10에서 한 20% 정도 과실밖에 안 주어져요. 이제 공터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하나, 둘, 셋. 아니다. 다 했어요? 네네네. 야, 이게 처벌 안 받는다. 네. 것 같은데? 네. 저 바꿀게요. 오. 오. 네. 네네. 여기 보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상하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안 하고 그러면 정지민 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공터에서 연습 같은 거 많이 시켜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연습하거나 정도까지는 있는 사람이 몰고 가서 여기서 해봐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지 연습 않나.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문제되지 않은데 사실 이야기 주신 게 사실 선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못하니까 운전을 배우려고 운전한 건데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운전면허 학원에 가야죠. 사실 아니면 배우자한테 배우려면 먼저 필기로 시험을 따가지고 네네네. 연습 운전면허라고 붙이고 뭐 운전할 줄 아는 사람 동승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이 그냥 공터에서? 무턱대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터기 때문에 어떤 그 나라에서 지정한 도로 정식 도로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오.
사실 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는 개념은 도로에서 차를 고유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도로에서 운전하는 걸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공터에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엄밀히 말하면 운전이 아니에요. 운전이 아니니까 또 무면 운전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 문제점은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걸 제가 권장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또 되지만. 왜냐하면 네. 그 다음 문제까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먼저 이걸 설명드린다면 이제 출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재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출퇴근 중에 난 교통사고도 산재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문제는 겹칩니다.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청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둘, 하면 셋. 되나? 아니, 그건 두 개. 된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지? 중복이 안 된다. 네. 이거 없다가 그럼 하나만 청구하면 된다? 하나만 청구하면 된다. 하나만 청구하면 된다? 난 둘 다 아니다.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된다. 네네. 하나만 청구하시면 하나만 받아가세요. 네. 나 두 개 줘요. 네. 설령 겹치더라도 두 개 다 청구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일단 두 개를 해봐야겠다. 어떻게 네. 될까? 그리고 또 정답을 이야기 드린다면 네.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산재 보상하고 자동차 보험의 그 특수성, 차별성이 있기 때문인데 어떠냐면 자동차 보험 보상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까지 따집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신호 위반해서 사고 났으면 자동차 보험에서 하나도 못 받아요. 반면에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해서 사고가 났어 불가항적인 사고다. 그럼 100% 받겠죠. 그럼 산재 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하다못해 본인이 졸음운전하다가 단독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산재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문제는 손해 같은 경우에는 손해 3분서를 법원에서 취하고 있는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근데 다 보장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산재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별도로 없습니다. 과실 비율 안 따져서 좋긴 좋은데 위자료는 못 받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 따져가지고 본인 과실 많을 때는 불리한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고 그럼 둘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둘 다 청구를 해서 네. 둘 다 청구해야 됩니다. 네, 둘 다 청구해야 되지 한쪽 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내 과실도 많으니까 더 이상 받을 거 없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위자료만큼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변호사하고 상담도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초과 손해액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안타까운 사고죠. 실명이 됐다. 한쪽 눈을 잃어버린 교통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오. X. 네. 네, 형사처벌 받는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데 우리 김영춘님께서 진짜 네. 더 깊이 생각하세요. 예. 네, 더 깊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 과거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거슬러 가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망사고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외에는 보험 처리로 끝났어요. 합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망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다. 그러면 이 경우도 보험 처리로 끝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위헌 결정까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중상해, 그러니까 식물인간뿐만 아니라 뭐 팔, 다리 절단이나 뭐 사지마비야, 또 신체 고유 기능이 훼손되는 이와 같은 실명, 한쪽 눈을 잃어버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상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 못할 시 형사처벌 받는다. 영춘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영춘님 의견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예. 이제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교통사고인데 이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통 막대한 사고 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결국 가해자는 보험사에 먼저 얼만큼을 내야 되느냐 얘기 드린다면 사망의 경우에는 책임 부담금을 다 내야 됩니다. 책임보험 1억 5천 내야 되고 또 이 부분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뭐 5천만 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1억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보험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사람 인당 또 사망에 대해서 책임보험 부담금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4-5명이 되면 10억이 훌쩍 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사고 부담금은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근데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 그럼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 OX. 하나, 둘, 셋. 오. 있지. 네. 그럼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누구는 너 줄 거야? 아니 지금 보험사에서 저걸 주는 거 아니에요? 가해자의 경쟁력이 상관이 없지 않아요? 무면허 음주는 보험사에 보험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저거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시네요. 아, 그래서 네. 수제십니다. 보험금 좀 몇 번 받았나 내가 봐요? 보험을 가입할 때 저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책임보험이 없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어서 보통 가입을 하니까 그 우등생이신 것 같아요. 우리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네, 있지 한번 않을까.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고 났을 때 뭐 영준님 이야기하신 우리 보험은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가입 하나 못 받는 거고 먼저 상대 보험사에 받을 수 있냐 없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고 부담금을 가해자에게 많이 부담시키면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이 보험에서 해결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보험사에 구상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보험사에 경제력이 있든 없든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진짜? 가해자 보험사에. 네, 그런 거는 아니 걱정 안 돈 하셔도 없어도 그냥 돼요. 형사처벌 받는다 막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사례도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방금처럼 가해자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보험받을 수 있고 또 이야기한 것처럼 가해자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이 가입했다. 자동차 상해보험이라 그러죠. 그러면 상대방이 보험이 있든 없든 그게 음주 무면허 뭐 하다 면책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 냈을 때 뭐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고 부담금이라는 제도 개념 자체도 없고 피해자조차도 이러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상 못 받아요. 사실 이렇다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데 운전자 보험은 면책 사유이기 때문에 보상 안 해준다. 사실 이 부분도 좀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피해자가 되면 100%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것 저도 같아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의견인지.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안 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 처리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다. 이건 오히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더 나는 억울하지 계속 억울하죠. 네, 그런 더 부분이 억울하죠. 있으니까. 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상받는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상받을 수 없다. 어우, 자전거. 저 애들 문제. 위험하게 근데 타죠. 또 횡단보도 쪽으로 일부러 와가지고 자전거가 와서 지금 아이고 네, 자전거 뭐 사고 영상을 보여드려 가지고 제가 사고를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전거 조심하게 타시라는 차원의 경각심을 드리는 차원에 그렇죠. 보여드린 겁니다. 문제는 이제 자전거는 인도로 통행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통행 방법은 남녀노소 불문한다. 남녀노소 하나 둘 셋. 오. 예. 네. 오. 다 제가 똑같이 다시 적용. 네, 다 똑같이 간다. 네. 한번 또 풀어주시면 마음 바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로 통행할 수 없는데 네. 도로교통법에 보면 약자를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X. 네네네. 진짜 역시 아는 게 네. 힘이네. 네. 어린이하고 노인은 예외적으로 인도 통행이 가능하다. 다만 또 인도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는 끌고 건너야 돼요. 예. 횡단보도는
예외 없이 남녀노소 예외 없이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건너야 됩니다. 또 특히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것이 본인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내면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자동차는 사고가 커도 보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자전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합의해야 돼요. 합의 못하면 오히려 사고는 경미한데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다치고 본인이 가해자 되고 본인이 벌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잘 보셨죠? 네, 문제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우리 집 강아지가 운전 중 보통 뒷좌석에 많이 두죠. 창문도 좀 바람 좀 쉬어라 열어두고. 그럼 보통 이게 한번 운전하시다 보면 옆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멀뚱멀뚱 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가 뛰쳐나와요. 문제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차량들이 강아지 피하다가 또 다른 2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 뭐가 들어가죠? 저기 들어가는 거야 지금? 들어간 건가요 일단?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12대 그거는 중과실 맞아요. 외워보자. 12가지 중에 그걸 뭐가 제가 문제를 있었는가. 그럼 이게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냐 이렇게 뭐였냐, 생각을 그러니까요. 네, 12대 중과실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네네. 1위 신호 지시 위반, 맞아. 2가 중앙선 침범, 3위 과속, 4가 앞지르기 및 그다음에 그 끼어들기 금지 위반, 그다음에 5가 철길 건너무 통과 방법 위반, 그다음에 6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다음 7위 무면 운전, 8위 음주운전, 9가 인도 침범, 10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가 낙하물 사고. 들어간다 12에. 네. 10. 너무 웃기지만 12에. 승객 추락 그거 아니. 낙하물. 승객 추락. 낙하물. 이거를 네. 받는다. 저는 처벌 받는다로 가겠습니다. 아, 네네. 받는다? 아니다. 네. 아니다. 야, 영춘님이 수제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낙하물로 하는 거지 네. 낙하물로. 사랑스러운 우리 집 강아지 생명도 있고 이거를 물건으로 취급해가지고 낙하물, 화물로 취급하는 거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 부분을 있겠지만 지적하셨던.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네. 법적으로는 엄연한 물건입니다. 그렇지, 네. 물건이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가 화물을 잘못 실어가지고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낙하물 사고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형사처벌 받으면 상당히 슬프겠죠. 자신 강아지도 다치고 그래도 형사처벌 받고 물어줘야 되고 또 강아지 치료도 해줘야 되고 네 이제 강아지 애초에 태울 때 올려줘야 돼요. 네네. 그런다고 저는 또 약간 승객 추락 방지 그걸로 생각해서 그 윗조항으로 생각했는데 또 이건 또 마음이 또 아플 것 같아요. 그런다고 강아지를 조수석에 앉히지 마시고요. 강아지는 항상 뒷좌석에 카시트에 뛰쳐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앉히셔야 됩니다. 가방에. 네. 이번 건은 그 정지민 님이 고민하셨던 그걸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보 좌회전 표시가 된 곳에서 이 녹색 신호의 반대편 차량이 계속 오니까 이제 좌회전하기 힘들다. 그럴 때 반대편 차량이 올 수 없는 적색 신호. 적색 신호에는 반대편 차량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좌회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OX. 네, 하나, 둘, 셋. 네, O. 네, X. 저는 X인 게 왜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네네네. 아니 비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죠. 라고 이제 네네네. 그때부터 또 이제 된 네.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비보 좌회전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진행 신호에 반대편 차량 방해되지 않을 때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진행 신호 때 좌회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반대편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기가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때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 방해되지 않을 때 좌회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